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물보라가 일며 차들이 지나가고 네온 사인이 번뜩이는 가운데 한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범한 사무직 여성. 하지만 오늘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쫓겨났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리며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녀의 죄는 단 하나, 그녀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게 더 끌렸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녀는 오랜 시간 숨겨왔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연인인 수민과의 메시지가 아버지의 핸드폰에 노출되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런 더러운 짓을. 내가 내 딸이라고? 나가. 영원히 돌아오지 마. 지은은 거리를 헤매다 지쳤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몸을 웅크렸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젖은 채로 앉아있지? 누군가 속삭였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민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갔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검은 우산을 들고 긴 코트를 입은 그녀. 이름은 혜린. 30살, 변호사로 일하는 독립적인 여성. 혜린은 지은을 보며 멈췄다. 괜찮아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혜린의 눈빛은 따뜻했다. 낯선 사람이지만 그 순간 지은은 그녀에게 기대고 싶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혜린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우산을 지은 쪽으로 기울였다. 일단 제 집으로 가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해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혜린을 따라갔다. 혜린의 아파트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있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 책장 가득한 서재. 혜린은 지은에게 따뜻한 옷을 주고 생강차를 타주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의 성정체성, 아버지의 반응, 수민과의 사랑. 혜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 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죠. 혜린의 이야기는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혜린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임시로 머물 곳을 제안했다. 여기서 지내요. 일자리 찾을 때까지. 지은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다음 날, 지은은 수민에게 연락했다. 수민은 걱정하며 달려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수민은 울었다. 그녀들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수민은 예술가 지망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체면을 중시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따랐을 뿐. 혜린은 지은과 수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강해지세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혜린은 젊었을 때 비슷한 배신을 당했다. 그녀의 첫사랑이 부모의 압력으로 떠났고 그녀는 홀로 싸웠다. 이제 그녀는 변호사로서 LGBT 권리를 위해 일했다. 며칠이 지나 지은은 혜린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카페 바리스타. 수민과 함께 작은 꿈을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지은은 가끔 밤에 울었다. 아빠가 왜 그랬을까? 혜리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지은의 감정은 복잡했다. 배신감과 그리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류 문화 속에서 K-팝 아이돌들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생각했다. 내 사랑은 왜 숨겨야 할까? 혜린과의 만남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었다. 가족법상 성인이라면 독립할 권리가 있어요. 지은은 점점 강해졌다. 수민과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했다. 바다를 보며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지은의 직장을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더러운 생활 그만두고 지은은 떨며 말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그날 밤, 지은은 혜린의 품에서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혜린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녀는 낯선 사람이지만 이제 지은의 구원자가 되었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혜린의 아파트에서 안정된 삶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수민과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봄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할게. 수민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친구가 지은의 직장을 알렸다. 카페 주인이 지은을 해고했다. 미안하지만 내 상황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사회의 차별이 그녀를 쫓아왔다. 혜리는 화가 났다. 이건 불법이에요. 소송할 수 있어요. 혜리는 지은을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LGBT 단체와 연락해 지원을 받았다. 지은은 처음으로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한 여성이 말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민과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수민의 부모가 그녀의 성향을 의심했다. 남자친구는 없니? 결혼 생각은 수민은 숨겼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수민이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부모님 때문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수민아, 왜? 우리 사랑은 진짜잖아. 수민은 울며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았다. 혜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강해져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밤마다 한강 다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지? 혜린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다. 그 여자는 가족의 압력으로 결혼했다. 혜린은 그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변호사가 되어 싸웠다. 이제 지은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복수는 용서에서 시작되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은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모임에서 만난 미경. 미경은 아티스트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지만 우리끼리 지켜줄 수 있어. 미경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아버지의 행동이 에스컬레이션 됐다. 그는 지은의 소식을 듣고 그녀의 물건을 버렸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아빠가 화가 나셨어.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저는 제 길을 갈게요. 혜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낯선 사람으로서. 저는 지은 씨의 변호사예요. 아버지는 놀랐다. 그 애가 왜 변호사를? 혜리는 차분히 말했다. 지은 씨는 성인입니다. 추방은 감정적 학대예요. 대화는 격렬했다.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어. 라고 소리쳤다. 혜리는 사랑은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혜리는 속으로 복수는 법으로 할 거라 다짐했다. 지은은 수민과 재회했다. 수민이 사과하며 돌아왔다. 미안해, 두려웠어. 그들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제주도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영원히.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고조되는 갈등. 지은의 직장 해고 소송이 시작됐다. 혜린이 대리했다. 법정에서 아버지의 증언이 나왔다. 그 애는 정상적이지 않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혜린의 변론이 빛났다. 성정체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문화가 드러났다. 가족주의, 체면, K-드라마 같은 감정적 대화. 지은은 성장했다. 소송은 지은에게 승리를 가져왔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혜린의 노력 덕분이었다. 지은은 혜린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언니. 혜린은 미소 지었다. 이게 내 복수야. 사랑으로. 하지만 아버지의 반발은 컸다. 그는 지은을 저주하며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는 몰래 만나 아빠가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의 그리움과 싸웠다. 한국의 명절, 추석에 홀로 있는 게 아팠다. 수민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구했다. 서울의 작은 방, 하지만 행복했다. 미경과 친구들이 모여 파티를 열었다. 축하해, 자유, 웃음소리가 울렸다. 혜리는 지은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모임에서 만난 여성, 은지. 은지는 교사로 부드러운 성격이었다. 혜리는 은지와 데이트하며 너와 함께라면 행복해라고 속삭였다. 갈등의 고조.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아빠가 위암이야. 와줄래? 지은은 고민했다. 배신의 상처가 컸지만 혈육이었다.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이해가 안 갔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화해의 순간.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수민은 지은을 지지했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그들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수민을 보며 내가 지은의 연인이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처음의 인정. 혜리는 이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복수는 용서로 끝나. 그녀는 은지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했다. 바다에서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LGBT 활동가로 나섰다. 모임에서 강연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싸웁시다.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문화적 요소, 한복 입은 축제, 김치 만들기, K-팝 콘서트. 지은은 수민과 함께 문화제를 즐겼다. 반전. 수민의 배신. 수민이 부모의 압력으로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우연히 발견했다. 수민아, 왜? 수민은 미안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혜린에게 달려갔다. 언니, 아파요. 혜린은 안아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은은 홀로 성장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 감정의 깊이가 드러났다. 사랑의 배신, 사회의 압력.
지은은 수민의 배신으로 무너졌다. 밤마다 울며 잠들었다. 혜리는 그녀를 지켰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은 직장을 바꿔 디자인 회사로 갔다. 창의적인 일, 그녀의 재능을 발휘했다. 아버지의 병은 호전됐다. 그는 지은을 자주 불렀다. 함께 밥 먹자. 가족 모임에서 수민 대신 미경이 왔다. 아버지는 내 친구구나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 소중한 사람이에요. 미경과의 우정이 사랑으로 변했다. 미경은 지은의 상처를 보듬었다. 나랑 함께 할래? 지은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새로운 사랑, 더 성숙한. 혜린과 은지의 관계는 안정됐다. 그들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지만 해외에서 계획했다. 고조되는 충돌. 사회적 반대. 지은의 회사가 그녀의 성향을 알자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분노했다. 혜린이 소송을 제기했다. 차별금지법 위반. 법정 투쟁. 언론이 주목했다. 레즈비언 여성의 권리 투쟁.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평등해요 라고 말했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반대자. 아버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 딸이 자랑스러워. 그의 변화가 감동적이었다. 수민이 돌아왔다.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지은은 늦었어. 행복해 라고 말했다. 수민은 떠났다. 혜린의 복수. 그녀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었다. 사회 전체에 대한. 그녀는 LGBT 법안을 추진하는 단체에 가입했다. 지은과 미경의 사랑은 꽃피었다.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했다. 바다에서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문화, 해산물 시장, 축제. 지은은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며 살았다. 클라이맥스 가까이. 아버지의 재발. 병원에서 지은아, 용서해줘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미 용서했어요. 가족의 화해. 아버지의 병은 악화됐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드나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간호했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내 덕분에 행복했어. 혜리는 지은을 도왔다. 의료비 지원, 법적 조언. 은지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힘내세요. 미경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낼게.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사회적 변화. 지은의 소송이 승소했다. 회사 사과, 보상. 언론 보도로 LGBT 인식이 높아졌다. 수민의 후회.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옳았어. 용서해줘.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 혜린의 이야기. 그녀는 은지와 약혼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클라이맥스. 아버지의 마지막 날,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사랑해, 딸아. 내 길을 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답봐. 고마워요, 아버지의 죽음. 슬픔 속 화해. 장례식. 가족과 친구들. 혜린이 추도사. 그분은 변화하셨어요. 사랑으로. 지은은 상실감에 빠졌다. 미경이 안아주었다. 함께 할게. 시간이 지나 지은은 강해졌다. 그녀는 책을 썼다. 비오는 밤의 사랑, 자신의 이야기. 혜린의 복수 완성. 그녀는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했다. 이게 진짜 복수야. 사회를 바꾸는 거? 문화적 반영, 장례식 의식, 제사. 지은은 전통을 지키며 살았다. 1년 후, 지은은 미경과 함께 살았다. 서울의 아파트, 행복한 일상. 책 출간으로 유명해졌다.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도왔어. 혜린과 은지는 해외에서 결혼했다. 지은이 증인. 축하해요, 언니.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미경을 받아들였다. 사회 변화. LGBT 퍼레이드에 참여.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 지은의 반성. 비 오는 그날 모든 게 시작됐어. 고통 속에서 사랑을 찾았어. 결말. 지은과 미경, 한강에서 산책. 영원히 함께. 인문적인 끝, 사랑의 승리, 사회의 희망. 혜린의 마지막 말. 복수는 용서와 변화야. 이야기 마무리.